미국이 물가 잡기를 위해 22년 만에 처음으로 0.5%포인트 기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과 모기지 이자율이 동시에 급등하면서 주택 구입 시 연 5,640달러를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데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올지 알아봤습니다. 미국 여성들은 낙태 시술을 받는데 $1,000의 비용을 들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올 2분기 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부채를 축소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예고대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고 앞으로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 단행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연준은 또 6월부터 3개월간은 월 475억 달러로 시작해 9월부터는 한 달에 950억 달러씩 자산을 축소해 그만큼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 22년 만에 처음으로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5월 FOMC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예고대로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이 한 번에 0.5포인트의 금리를 인상한 것은 2000년 5월에 이어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The labor market is extremely tight. And inflation is much too high. Against this backdrop, today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a half percentage point. 연준은 특히 앞으로도 물가 잡기에 올인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 단행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1분기에 일시 위축됐으나 소비 지출과 설비 투자는 강력하며 물가 인상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40년 만에 물가 급등을 잡는데 최우선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연준이 6월 회의에서는 0.75포인트까지 한꺼번에 올릴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월과 6월, 7월과 9월 적어도 4번 연속으로 0.5포인트씩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시중에 풀린 막대한 자금을 거둬들이는 자산 축소 계획도 확정했습니다. 연준은 6월 1일부터 8월까지 첫 석 달 동안은 매달 재무부 국채 300억 달러와 주택담보증권 175억 달러 등 475억 달러를 축소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매달 국채 600억 달러, 주택담보증권 350억 달러 등 950억 달러씩 줄이게 됩니다. 연준은 예년보다 2배인 9조 달러로 불어난 자산을 매달 950억 달러씩 축소해 그만큼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긴축에 돌입하고 있는 겁니다.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돈줄 재기 긴축으로 연준은 돈을 덜 빌리고 덜 쓰게 해서 수요와 성장을 다소 냉각시키더라도 3월 소비자 물가가 8.5%까지 치솟은 40년 만의 물가 급등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공세적인 조치로도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의 물가 급등을 조기에 잡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물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돈줄 재기는 수요 측면만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이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 이에 따른 유가와 식품 가격을 비롯한 물가 급등을 초래하고 있는 공급면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로 6.6%인 현재 미국 물가를 올 연말에는 4.3%로 낮추고 내년 말에는 목표치인 2%를 약간 웃도는 2.7%까지 하락시키겠다는 목표를 공표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최근 들어 주택가격과 모기지 이자율이 동시에 급등하는 바람에 미국민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간 가격의 주택인 43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한 해 1년 전보다 5,640달러나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사이에 중위 주택가격이 50%나 급등한 데다가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2%나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은 급등하고 있고 기준 금리 인상 여파로 모기지 이자율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주택가격은 42만 9천 달러로 불과 1년 전에 비해 50%나 급등했습니다. 3월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평균 5.30%로 1년 전에 비해 2%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중위 주택가격인 43만 달러짜리 내 집을 구입했을 경우 1년 전에 비해 연간 5,640달러나 더 내고 있는 것으로 전국 부동산인 협회가 밝혔습니다. 100만 달러의 주택을 구입하면 1년 전보다 연간 13,260달러를 더 내고 있습니다. 25만 달러 주택을 구입하면 연간 3,300달러를 더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거의 깨지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급등하자 30년 고정 대신 변동금리 모기지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받은 신규 주택 모기지 융자에서 건수로는 9%, 금액으로는 17%가 변동금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불과 3개월 전에 비해 2배로 급증한 겁니다. 변동금리는 통상 5년 동안 3.75%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어 30년 고정의 5.30%보다는 훨씬 낮지만 5년 후에는 다시 조정됩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현재 모기지 이자율이 급등하는 바람에 모기지 신청 건수가 급감하고 있지만 주로 재용자가 대폭 줄어들고 있을 뿐 신규 주택 융자는 덜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팔려는 사람들보다는 여전히 더 많아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데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지 모른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판결이 뒤집히면 약 22개 주에서 낙태권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박남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보수적 성격의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로데 웨이드 판결은 1973년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존 가능한 24주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낙태를 허용한 여성의 낙태권에 대한 헌법 권리를 확립한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찬반이 나뉘고 정치권에서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낙태권은 자유와 생명, 진보와 보수, 여기에 종교적 신념까지 맞물려 뜨거운 이슈입니다. 낙태권이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히면 이제 모든 주에서 낙태가 금지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50개 주 중 절반 정도에서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칸소와 아이다호, 켄터키, 루이지아나, 미시시피주 등 보수적 성향이 강한 남부와 중서부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워싱턴 DC를 비롯한 16개 주는 주법으로 낙태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몇몇 주는 올해 낙태권을 더 강화했습니다. 워싱턴 DC는 여성의 낙태권이 가장 강한 주로 임신 29주 이후에도 낙태가 가능합니다. 버지니아에서도 낙태가 합법입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임신 26주까지 낙태가 가능하고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산모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손상을 가져올 경우 임신 3기에도 낙태를 허용합니다. 메릴랜드도 주 차원에서 낙태권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로데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고 연방 차원의 낙태권이 보호받지 못해도 낙태가 가능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민의 62%는 모든 혹은 대부분의 낙태가 허용돼야 한다 응답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서도 기존의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4%인데 반해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는 답은 28%에 불과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여성 낙태권이 50년 만에 파기될지 모르는 가운데 미국 여성들은 현재 낙태 시술을 받는데 $1,000의 비용을 들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낙태 시술에 $600, 인근 지역 여행 경비와 임금 손실 $40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수 의견 초안이 유출돼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킨 낙태 논쟁 속에서 연방 대법원이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는 최종 판결을 내릴 경우 이미 낙태를 거의 금지하고 있는 절반의 주들은 물론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26개 주에서도 상당 부분 금지되거나 적어도 지원이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고 자칫하면 불법으로 처벌까지 받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여성들은 현재도 낙태 시술을 받는데 상당한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태 비용은 대부분 지역에선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정부 의료 프로그램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건강보험에서도 커버받지 못해 이른바 아웃 오브 포켓으로 높은 비용을 환자 본인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첫 3개월 동안 낙태를 하는 데는 2020년 기준으로 $515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낙태가 불법인 텍사스 등과 같은 절반의 보수주 지역에서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다른 절반의 주 지역을 방문해 낙태 시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행 경비와 임금 손실로 평균 $400를 더 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합하면 임신 초기에 한 번 낙태 시술을 받는데 $1,000나 지불하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두 번째 3개월간 낙태를 하려면 평균 시술비가 2배인 $1,014로 뛰게 되고 약물 치료비도 $537가 더 들고 있습니다. 여행 경비와 임금 손실분까지 합하면 근 $2,000는 지불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지 오래된 말기 낙태일수록 임산부의 건강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물론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CBS 뉴스는 이 같은 낙태 비용은 미국 내 거의 대부분인 39개 주에서 월 중위소득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여성 낙태권을 50년 만에 파기하는 판결을 내릴 것에 대비해 캘리포니아, 뉴욕 등 프로초이스 지역들이 성문법으로 여성 낙태권을 확고하게 보호하는 입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에도 낙태하기 한층 어려워지고 비용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올 2분기에 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부채를 축소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예산 적자도 감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고질적인 예산 적자와 국가 부채를 해소하기 시작했다는 경제 성적표를 미국민들 앞에 제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4일 경제 현황을 설명하면서 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부채를 축소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올 2분기인 4월에서 6월 사이 연방 정부는 국가 부채에서 $260억 달러를 줄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30조 달러를 넘긴 미국의 국가 부채에서 $260억 달러를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지만 늘어만 가던 국가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은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 지원 패키지로 미국 구조계획법을 성사시켜 1조 9천억 달러나 미국민들에게 긴급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투입한 1조 9천억 달러의 재원을 이미 모두 갚아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매년 편성 지출하고 있는 예산 적자도 지난해와 올 2년 연속 대폭 줄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재무부는 9월 말에 끝나는 2022 회계연도의 예산 적자를 1조 5천억 달러로 줄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예산 적자는 2조 2천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9월 말에는 1조 5천억 달러로 감축한다는 뜻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부채를 축소할 수 있게 되고 예산 적자는 2년 연속 감축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노동시장으로 한 달에 40만 명 이상 일자리를 증가시켜온 지 1년이나 되면서 이들이 내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미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 적자와 부채 감축이 주요 선거 쟁점이자 정책 추진의 조건이 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수개월째 추진했으나 사실상 자초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사회복지 확충과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에 1조 7,500억 달러를 투입하려 했으나 물가 급등과 적자 확대로 발목을 잡혀 있습니다. 민주당 독자 가결에 열세를 쥐고 있는 조 맨신 상원의원은 물가 잡기와 적자 감축에 초점을 맞춰야 복지 확충과 에너지 전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맞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부채 축소와 예산 적자 감축이라는 성적표를 제시하고 나서 축소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여름 휴일 전에 재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